화려한 표창식장. 김현성 중위가 환하게 웃으며 표창을 받습니다. 하지만 객석에 놓인 정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사람 그날 그 아이가 아닌데. 차단장 최경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구조된 노인이 바로 사단장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어머니를 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야. 날 업고 온 아이는 저 이등병이었어요. 순간 최경아 소장이 김현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산악지대에 위치한 육군 보병부대는 겨울이 되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끝이 없었고, 바람은 사람의 뺨을 후려치듯 매서웠죠. 이곳에 배치된 병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추위보다 고독이 더 무섭다고요. 그 고독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등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재원, 올해 20살이었습니다. 재원의 얼굴엔 아직 앳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손만큼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입대 전부터 어머니를 돕느라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탓이었죠. 재원의 아버지는 재원이 겨우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재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동네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는 그때부터 홀로 일하며 재원을 키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재원의 숙제를 봐주던 어머니의 모습을 재원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재원에게 말했습니다. 재원아, 세상에 나가면 어른들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렴. 나이 든 분들은 다 힘들게 사신 분들이야. 그분들한테는 꼭 공손하게 대해야 해. 그 말은 재원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재원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재원은 어른들을 만나면 언제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말투도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런 재원을 보고 동네 어르신들은 저 아이 참 기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군대에 온 뒤에도 재원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소대 안에서 재원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말을 먼저 거는 법이 없었고,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냈죠. 선임들이 부르면 달려갔고, 굳은 일이 생기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원을 좋게 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소대장인 김현성 중위는 재원을 유난히 못마땅하게 여겼죠. 김현성 중위는 25살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학사장교 출신으로 부대에 온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죠. 김현성 중위는 실적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평가에 민감했고, 자신의 진급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챙겼죠.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병사들, 특히 재원 같은 조용한 이등병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야, 최재원. 어느 날 아침 점호 후 김현성 중위가 재원을 불렀습니다. 넌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군대는 적극성이 생명인데 말이야. 재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대답이라도 크게 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재원은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지만 김현성 중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에휴, 답답하네. 김현성 중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원은 그저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재원아, 세상엔 참아야 할 때가 있단다. 내가 옳다고 다 소리낼 순 없어. 때론 참는 게 더 큰 용기란다. 재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성 중위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러 흩어졌죠. 재원은 내무반 청소를 마치고 병기고 점검을 나갔습니다. 부대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재원은 외투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눈이 정말 많이 오네. 재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질 정도였죠. 이런 날엔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게 위험하다는 걸 재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재원은 묵묵히 자기 임무를 수행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내무반으로 돌아온 재원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오전보다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눈보라가 되어가고 있었죠. 재원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날씨면 밖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재원은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자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 부대 인근 산길에서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75살 여성이라고 했죠. 모든 병력이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재원도 수색조에 편성되어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재원은 동료들과 함께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병사들의 외침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재원도 목청껏 소리쳤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재원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75살 어르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재원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50이 넘었죠. 만약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재원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재원은 더욱 열심히 수색했습니다. 꼭 찾아야 해. 반드시. 재원은 속으로 되뇌며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재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재원의 발걸음을 재촉했죠.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해질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성과는 없었습니다. 실종된 노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대로 복귀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의 눈보라만 바라볼 뿐이었죠. 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날씨에 밖에 계시면 못 버티실 텐데, 옆자리의 일병이 중얼거렸습니다. 재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75살 어르신이라면 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었죠. 재원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계실 어르신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야간 경계 근무 배치가 내려왔습니다. 재원도 당직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죠. 김현성 중위가 당직 병사들을 모아놓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워낙 안 좋으니까 각별히 주의하도록. 그리고 경계구역 절대 이탈하지 마.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특히 재원을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최재원, 넌 특히 조심해. 멍하니 있다가 사고 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재원은 초소에 서서 주변을 경계했죠. 손전등 불빛도 눈보라에 가려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고 눈발은 얼굴을 마구 후려쳤죠. 재원은 외투를 꽉 여미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춥고 힘들었지만 이게 재원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재원의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코끝도 얼얼했죠. 재원은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몸을 녹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사이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원은 귀를 쫑긋 세웠죠.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살려.
너무나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눈보라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재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재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요? 재원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비춰봤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사람,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방향은 초소에서 북쪽으로 약 50m쯤 떨어진 곳 같았죠. 하지만 그곳은 경계구역을 벗어난 지점이었습니다. 규정상 재원은 그곳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경계구역 이탈은 중대한 군기 위반이었죠. 재원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를 해야 할까요? 상황을 보고하면 누군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저 목소리의 주인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재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고를 하면 김현성 중위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이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빨리 오실 수 있을까? 최소한 10분은 걸릴 텐데, 10분이면 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10분을 더 버티라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재원은 다시 무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재원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세상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그럴 땐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야.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요. 재원은 어릴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어머니는 수업을 중단하고 달려가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갔던 일이 있었죠. 나중에 교장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지만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뭐가 먼저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원은 결심했습니다. 무전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들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죠. 북쪽으로 향하는 재원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경계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재원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죠. 최악의 경우 영창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대답해 주세요. 재원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바람 소리가 재원의 외침을 집어삼켰지만 재원은 계속 소리쳤죠.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추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재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재원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뭔가를 비췄습니다. 눈 속에 묻혀있는 검은색 형체였습니다. 재원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재원은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재원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 살아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재원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재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태론 얼마 못 버티실 겁니다. 재원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몸에 덮어주었죠.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재원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재원은 노인을 단단히 붙잡고
부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재원의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이 어르신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재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재원은 노인을 업고 부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외투를 벗어준 탓에 재원의 몸은 금세 얼어붙기 시작했죠.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고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다리도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노인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재원은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재원은 이를 악물고 걸었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재원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에 힘이 빠져 손전등이 떨어질 뻔했죠. 재원은 황급히 손전등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풀려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은 재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재원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피로가 재원을 짓눌렀죠. 재원은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썼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너 다치면 안 된다. 태자였습니다. 노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재원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노인의 말에 재원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재원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제가 군인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원은 태자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다시 걸음을 옮겼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재원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가 이내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원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태자를 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부대였습니다. 재원은 남은 힘을 다해 그쪽으로 걸었죠.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재원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재원의 외침이 눈보라를 뚫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최재원 이병님, 거기 계셨습니까? 선임 병사들이 재원에게 다가왔죠. 재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재원은 태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재빨리 태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최재원 이병님, 괜찮으십니까? 한 병사가 재원을 부축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죠. 재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투를 벗어준 탓에 재원의 체온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죠. 부대로 돌아온 재원과 태자는 곧바로 의무대로 옮겨졌습니다. 군의관이 급히 달려와 태자를 살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간호병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태자는 따뜻한 담요로 감싸지고 온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원도 옆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재원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재원 이병, 외투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의관은 한숨을 쉬었죠. 자네도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무모한 짓이었네. 하지만 군의관의 눈빛엔 책망보다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노인을 구한 재원의 용기에 군의관도
감동했던 겁니다. 군의관은 재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재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자가 살았다는 말에 재원은 비로소 긴장이 풀렸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재원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군의관이 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할머니는 우리가 잘 돌볼 테니까.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재원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재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재원은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민간인을 구출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죠. 병사들은 모두 재원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이등병이 혼자서 할머니를 구했대. 외투까지 벗어드렸다던데? 진짜 대단하다.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재원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조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엔 재원의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현성 중위가 순찰 중 실종자를 발견하고 직접 구조했다고 적혀 있었죠. 재원은 단지 보조 역할을 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임 병사 한 명이 재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원아, 이거 좀 이상한데. 구조보고서에 내 이름이 제대로 안 올라갔더라. 재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현성 중위님이 주 구조자로 올라가고 넌 보조로만 되어 있어. 재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태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업고 온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재원은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등병인 재원에게 그럴 권한은 없었습니다. 재원은 혼란스러웠지만 선임 병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김현성 중위가
재원을 불렀습니다. 최재원, 내가 어제 한 행동은 매우 무모했어. 경계구역을 이탈한 건 명백한 군기 위반이야.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렸으니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지. 대신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재원을 내보냈습니다. 재원은 석연치 않았지만 상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재원은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재원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긴 한 건가? 하지만 재원에게 중요한 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태자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재원은 만족했습니다. 이틀 후 소대 전체가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였죠. 민간인 구조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재원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진실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묻힐까요? 대대장이 들어왔고 모두가 차렷 자세로 격려했습니다. 편하게 하시오. 대대장의 말에 병사들이 자리에 앉았죠. 대대장은 서류를 펼쳐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폭설 사태에서 민간인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구조로 75세 노인분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죠. 대대장은 김현성 중위를 바라봤습니다. 김현성 중위, 보고하시오. 김현성 중위가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이틀 전 저녁, 저는 부대 주변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때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의식을 잃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재원은 김현성 중위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김현성 중위는
계속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노인은 저체온증으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구조 조치를 취했고 병사들에게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소, 김중희.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중위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 최재원 이병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현성 중위는 재원을 힐끗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재원 이병은 저를 보조했습니다. 제가 노인을 발견한 후 최재원 이병에게 지원을 지시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재원 이병의 행동은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재원 이병은 제 명령 없이 경계구역을 이탈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구조에 도움이 됐지만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경계구역 이탈이라.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김현성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명구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경고 조치로만 마무리했습니다. 대대장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최재원 이병, 일어나시오. 재원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예. 대대장은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중희의 명령 없이 경계구역을 이탈한 게 사실입니까? 재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현성 중위는 상관이었고 재원은 단지 이등병이었습니다. 재원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규정을 어긴 건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는 경고로 그치지만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대장은 다시 김현성 중위를 바라봤습니다. 김중위, 이번 구조작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사단장님께 표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김현성 중위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원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원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몇몇 동료 병사들이 재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요. 재원이 할머니를 구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재원을 위해 나서지 않았죠. 한 선임 병사가 재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원아, 선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선임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중요하죠. 재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재원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재원을 규정 위반 병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재원을 조심스럽게 대했죠. 상관의 명령을 어긴 병사라는 낙인이 재원에게 찍혔던 겁니다. 재원은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달랐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부대 안에서 영웅 대접을 받기 시작했죠. 민간인을 구한 용감한 장교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의기양양해졌고 걸음걸이마저 당당해졌습니다. 재원은 그런 김현성 중위를 멀리서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적으로 표창 수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김현성 중위에게 표창을 수여한다는 겁니다. 부대 전체가 들썩였죠. 표창식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성 중위는
표창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기회였으니까요. 재원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고 해야 할까요? 재원은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원아, 세상이 불공평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늘은 알고 계실 거야. 재원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걸 믿고 싶었죠. 재원은 의무대에 입원해 있는 태자를 찾아갔습니다. 태자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재원을 보자 태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죠. 아가, 내가 날 살렸구나. 태자는 재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자는 재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태자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재원은 태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자가 무사한 것, 그것만으로도 재원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창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일찍부터 분주했죠. 사단장이 직접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군복을 반듯하게 입고 군화를 닦고 모자를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연병장에는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단상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재원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표창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재원은 군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재원은 여전히 말이 없는 이등병이었죠. 재원은 한숨을 쉬며 내무반을 나섰습니다. 오늘 김현성 중위가 표창을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재원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죠. 참는 게 때론 더 큰 용기란다. 오전 10시 표창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연병장에 도열했고
장교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최경하 소장이 등장했죠. 최경하 소장은 50대 초반의 군인이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빛나는 군복을 입은 최경하 소장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경하는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경하의 눈빛엔 엄격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오늘 우리는 민간인 구조라는 숭고한 임무를 완수한 장교를 표창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최경하 소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의 본분은